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금 논증기하 증명에 들어가기 전에 수학의 증명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연역법에 이어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기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수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수학의 증명법을 다루는데 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기납법을 정의한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관행사가 적용되는 조건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기납법인데 수학의 원리를 적용한 기납법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그러므로 먼저 기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역법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논리적 추론에 근거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기납법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경험에 의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명제 P가 있다고 할 때,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은 경험에서 항상 그러하였으므로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명제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명제 Q가 있다고 하면 명제 Q도 경험에서 항상 확인되는 것이므로 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납법에는 본질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경험한 내용은 명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경험할 내용은 명제가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명제가 참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기납법은 미래의 참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증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학문 중에서 수학 지식은 시간과 공간의 구분 없이 항상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기납법으로는 수학 명제를 증명할 수가 없고 오직 연역체계 위에서만 성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는 기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기납법이 수학에서 적용이 가능한 수학적 기납법이 됩니다. 지금부터 수학에서 기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 기납법이 적용되는지 그 근거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학적 기납법은 명제가 취급하는 수의 범위가 자연수에 국한될 때 자연수 집합 안에서 성립하는 명제는 수학적 기납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범위 내에서 기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때문입니다. 자연수는 수의 창조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의 수에 하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체계가 기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3 이렇게 쭉 이어지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는 수를 창조할 때 처음으로 만든 수입니다. 자연수의 창조는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탈리아 수학자 페아노는 은밀한 수학 체계에 맞추어 자연수를 공리계로 만들어서 자연수를 정의합니다. 공리의 내용은 자연수 창조 과정에서 적용한 내용과 똑같지만 수학적으로 은밀하게 정리하여 자연수를 완성하면서 수학적 기납법이 적용되는 근거와 원리를 밝힙니다. 공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 집합을 대문자 n이라고 하고 소문자 nm 등을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리는 1이라는 기호를 자연수로 나타내는 숫자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 공리는
임의의 자연수 n에 1을 더한 수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자연수를 창조하는 원리이죠. 세 번째 공리는 임의의 자연수 n에 1을 더한 수가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수가 1이 되지 않으므로 1이 자연수 중에서 최소값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네 번째 공리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다음 수가 같으면 그 다른 두 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수는 오직 하나만 정의되고 동일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성질이죠. 다섯 번째 공리는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하여 자연수를 완성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수학적 기납법의 근거가 됩니다. 공리 5가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조건은 자연수 집합 n의 부분 집합 m에 대해서 최소값인 1, 부분 집합 m의 원소가 될 때, 두 번째 조건은 임의의 자연수 k가 부분 집합 m의 원소라는 것이고, 세 번째 조건은 k에 대해서 1을 더한 수도 m의 원소가 되면 1과 k가 속한 집합 m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수를 완성한 것이 되지요. 수학적 기납법의 목표는 모든 자연수를 적용하여 증명하는 것인데 페아노가 규정한 자연수를 완성하는 절차를 거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적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자연수가 주어진 자연수에 1을 더하여 다음 수를 만드는 체계를 가진다는 것만 이해하면 논리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하는 절차도 자연수를 완성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1단계가 첫 번째 조건에 따라 n = 1일 때, 즉 최소값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단계는 두 번째 조건에 따라 n =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k가 자연수 원소가 되겠죠. 3단계는 세 번째 조건에 따라서 n =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합니다. k 플러스 1이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를 완성한 것이 되므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이 실을 따져보면 자연수 k와 k 플러스 1에서 모두 성립하는데 k에 최소값 1을 넣으면 1도 성립하고 1을 더한 2도 성립하고 또 1을 더한 3도 성립하고 쭉 이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보였으므로 기납법적으로 증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그마 k = 1에서 n까지 k를 더하는 것이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나가서 n은 2분의 n의 m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당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를 n개 더한 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데 이 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즉 2분의 n 플러스 1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논리적으로는 1을 대입하여 성립하는 것을 보이고 2를 대입하여 성립하는 것을 보이고 같은 방법으로 무한개의 자연수를 대입하여 성립하는 것을 보이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못하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겠죠. 증명하는 수식이 다루는 수가 수의 범위가 자연수이므로 모든 자연수를 대입하지 않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n이 최소값 1인 경우에 성립함을 증명합니다. 1단계이죠. 만약 문제에서 수의 범위를 2보다 큰 자연수로 잡았다면 최소값을 3으로 하여 n = 3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 n =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k가 자연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3단계로 n = k 플러스 1인 경우에 성립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식으로 써보면 n = k 플러스 1인 경우는
1 플러스 2 플러스 K까지 더한 다음에 K 플러스 1을 추가하면 되죠. 그러면 K까지 더하는 것을 성립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2단계에서 가정하였으므로 식으로 변경하고 K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식을 정리하면 2분의 K, K 플러스 1 플러스 2, K 플러스 1 통분이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 공통인수이므로 K 플러스 1을 묶어내면 K 플러스 2가 됩니다. K 플러스 2는 K 플러스 1에서 1을 더한 것 같으므로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어서 성립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학적 기납법에 따라 n 이꼴 1부터 이어지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씩 더하여 다음 수를 만드는 자연수의 체계를 적용한 것을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에 대하여 2의 n제곱이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정수라고 하지만 4보다 큰 수이므로 4 이상의 자연수가 다루는 수의 범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자연수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1단계로 최소값 4에서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n 이꼴 4를 대입하면 n이 최소값이니까요. 2의 4승은 16이고 16은 4의 제곱이므로 등호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로 n 이꼴 k일 때 이 k는 k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성립하는 것을 가정하죠. 그러면 3단계로 n 이꼴 k 플러스 1인 경우는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k 플러스 1은 2 곱하기 2k는 2 곱하기 k의 제곱이 됩니다. k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가 되죠.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변을 k 플러스 1의 제곱을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k제곱을 k제곱 플러스 k제곱으로 고친 다음에 k제곱을 2k 플러스 1보다 크다로 변경하면 증명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n이 4보다 큰 범위에서는 최소값 4를 대입하였을 때 16이 9보다 크므로 n제곱은 항상 2n 플러스 1보다 크다는 절대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은 대수에서 정수에서 자주 배우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2k 플러스 1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이므로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2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로 주어진 수식이 성립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 2, 3에 의해서 수학적 기납법에 따라서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해가 잘 되었죠?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다루는 수의 범위가 자연수일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법인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기납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기납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연수의 체계를 이용하여 증명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하여 증명하는 절차는 1단계로 취급하는 자연수의 최소값 보통은 1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2단계는 n 이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 성립하는 수식을 만들어 둔 다음에 3단계는 k에 1을 더한 n 이꼴 k 플러스 1인 경우를 살펴서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자연수의 체계가 주어진 자연수에 1을 더하여 다음 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소값 1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다음 시간에는 수학의 증명법 세 번째 시간으로 기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법과 함께 대우 증명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법 다음에는 동일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